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와 몸무게가 비슷한 조선의 4번 작가 이승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농구TV 이승훈 작가입니다. 자, 제가 왜 박수를 치냐면은 정말 오래간만에 저희가 이 카메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서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홍구 청장님 예,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홍구입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또 김성수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근데 좀 시작하기 전에 좀 깜짝 놀랄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안홍구 TV가 월요일 날 좀 새롭게 개편이 된다는 이야기를 성수대로를 통해서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담당 작가인데 여기 와서 들은 게 아니라 어제 성수대로 TV를 모니터하다가 들었어요. 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 날에 대해서 그 새롭게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놓고 담당 작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는 일단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 냈어요? 아니요, 네. 묻질 않으니까 안 그런 냈죠. 상태에서 이제 본부장님은 예.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역시. 좀 내달라 예. 이렇게 이제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연휴 동안이 아니라 실제로는 병가 중에 아이고. 고민을 하다가 네네네. 아무래도 좀 우리 성수대로가 어허. 안홍구 청장님을 만나면서 음. 사실상 약간 이 탐사 보도처럼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 월요일 날도 조금 이 탐사 보도의 그런 형태로 네네네. 이렇게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갖다가 좀 드렸던 거죠. 담당 PD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데. 그렇게 제안을 제안을 드렸다. 드렸다. 네, 그래서 제안을 드렸다. 응. 근데 지금 사실 요새 중요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많죠. 너무 많죠. 복잡한 내용이라 예. 그런 거를 좀 독자들한테 예. 잘 설명할 그런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슈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터져.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이거는 그냥 수룩 흘러가면서 알아봐야 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도 맞아요. 이 난방비를 꼼꼼하게 최소한 그 이명박 때부터 짚어봐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거 이명박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가스를 그 가스 유전 뭐 이런 거 예. 가스전을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날려먹은 돈이 그때 11조 정도 11조. 투자했다는 거죠. 11조나요? 그런데 와. 실제로 그 확보한 거는 3조도 안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리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그렇죠. 이런 데서 전부 다 가스공사 이런 데서. 가스공사에서 투자했다가 예, 예. 투자 실패. 그러면서 날려먹은 돈이 뭐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야, 근데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럼요. 그 지금 뭐 가스공사 얘기할 때 미수금이 9조다 이러면서 드립을 치는데 사실은 11조에서 2조 한 7천억을 갖다 빼보세요. 예. 그러면은 8조 몇천억 나오잖아. 딱 그 돈이야. 좋죠. 그때 날려먹은 돈이야. 그렇잖아. 사실은 진짜 그때 천문학적이다. 날려먹은 돈을 갖다가 지금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 거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지금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명박근혜 때 엄청나게 그 미수금이 많이 쌓여있던 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는 낮췄어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낮췄어. 그리고 나서 윤석열 쪽으로 가가지고 그냥 폭 들어오는 거야. 올랐어. 갑자기 보조금이. 보조금이 무슨 하늘을 갖다가 위에 사모에서 솟구치는 독수리 같이 그렇게 솟구쳐 올라가는 거야 그냥. 좀 쉴만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솟구쳐 가는 거는 싹 빼놓고 얘기하지 않고서는 오로지 뭐만 얘기하느냐. 8번의 산자부의 요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그거를 묵살했다. 이딴 얘기만 나오는데 왜 묵살했는지는 또 설명을 하지 않아. 그리고 묵살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도 되는지. 네네. 묵살이라고 하는 거는 강제로 막 발로 짓밟아가지고 못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묵살은 요즘 윤석열이 많이 하는 게 묵살이죠. 보고를 하려고 하면은 묵살 당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혼자 30분 떨어지잖아. 네. 이번에도 업무 보고 봤는데 7,900자를 떠들었대. 7,900자를 떠들었대. 세상에 오죽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글자로 정리를 한 거야. 그렇죠. 정리를 해놓고 7,900자라고 발표를 했어, 지네들이. 네이버 글자 수색에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원고도 없이 7,900자를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이야.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실제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건 묵살되는 것은 오히려 원조가 윤석열이다. 이야.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상황들을 갖다 다 점검을 하고 정책적으로 선택을 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그 가스비도 안정돼 있었고 또 가스 원가도 안정돼 있었고 있었죠. 여러모로
안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 다양한 혜택들을 보면서 가스공사는 적자를 계속 회복해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다 얘기하려면 벌써 시간이 엄청 갔잖아. 지금. 형이 다 잡아들었어요 지금. 근데 사실 미수금이라고 우리가 하니까 네네네. 미수금 하는 거는 뭘 줬다가 못 받은 거잖아요. 예. 근데 미수금 받을 채권이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여기서 미수금이라는 말을 용어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그렇지. 거죠. 말장난이구나. 또. 그렇죠. 실제로 사올 때 사왔던 가격보다 낮게 팔면은 그렇죠. 그게 네. 이제 그 받을 채권이 아니고 그 낮게 공급하고 하는 거잖아요. 적자난 거예요, 그냥. 네. 그렇죠. 적자라고 그런데 그러죠. 이 가스공사는 공사다 보니까 이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격만 올리면은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거야. 네네. 그걸 미수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지금. 이것도 장난이네 이들이. 진짜. 그러니까 이런 장난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가스공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족하면은 세금으로 메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사든 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구조를 보면은 가스공사는 도매고 가스 예. 안전공사는 도매고 예. 그다음에 소매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삼천리, 대성. 대성가스, 예,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서울가스 예. 귀뚜라미 에너지. 이런 데가 다 오. 소매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돈잔치를 하고 있어. 예. 주가 주식도 올라가. 막. 배당 엄청 나눠주고 있고. 예. 근데 왜 이 값을 또 올리려고 하는 거냐는 거지. 야. 근데 이게 지금 사진 2번을 좀 보여주시면은 웃긴 게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청장님 말씀하고 또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가정용 인상률은 42.3%고요. 산업용 인하입니다. 인하율은 45.3%.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이 정부는 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은 죽어도 괜찮다. 기업만 살리면 된다. 예. 그게 그대로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지금 난방용 폭탄을 맞고 있는데 가정용 인상이 돼 가지고 예. 산업용은 그때 거꾸로 인하를 시켜준다. 더 싸게 해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더 받아가지고 예. 기업들한테 배불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대기업들 세금 깎아주고 예. 서민들한테 지금 세금 받아가지고 그거 깎아주는 대신하겠다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뭐 난방비 뭐 보조금 뭐 준다고 되게 생색내지 않았나요? 이번에? 갑자기 뭐 네. 1,000억을 갖다 풀게 결제하시었다 이러면서 그것도 좀 냈다죠? 예비비를 깎아서 1,000억을 푸시었다 어허.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1,000억 갖고는 택도 없는 택도 없는 택도 소리예요. 없지. 이렇게 네. 해놓고는 뭐 1,000억 가지고 생색을 내. 그냥 횡재세를 갖다 거두면 그렇죠. 기금이 생재세. 지금 뭐 추산을 해보던데 추산을 하면 한 7조에서 8조 정도를 갖다 더 거둘 수 있대요. 그래요? 와. 그렇게 그 횡재세 마련해가지고 어. 그거 가지고 조경태도 그러고 있어요. 1인당 10만 원씩 나눠주자. 조경태가 조경태. 예. 그래도 민주당 물을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랬다 사람이 거예요. 좀 뱉네. 됐어. 근데 조경태가 당대표 나가면서 어허. 1인당 10만 원씩 에너지 지원금 줄 수 있다. 좋다. 자, 독일 같은 경우는 1인당 얼마? 40만 원 줬습니다. 40 정도는 돼야죠, 솔직히. 300유로. 예. 300유로. 그러니까 네. 그걸 갖다가 환산해 보니까 1인당 40만 원이에요. 어허. 그렇게 줬어요. 예. 우리 물론 10만 원이야? 그쪽 그 요금이 가스 요금 비싸요. 비싸긴 비싸기 하니까. 때문에 예. 한 40만 원쯤 예. 주는 게 체감이 우리한테 되기에는 우리한테 한 20만 원 주는 정도 체감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한 2배 정도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도 우리 경제 규모에서 횡재세를 갖다 조금만 거두면 이재명 우리 대표가 했던 것처럼 네. 10만 원서부터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네네네네. 이제 해서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바우처 이전에 가스 가격 자체를 일단은 좀 동결해야 돼요. 동결 그렇죠. 내지는 오히려 인하를 이럴 때는 네. 그래가지고 그 부담을 그 공사가 지마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시간 문제거든요. 예. 좀 이렇게 막 이 추운 겨울에 가스를 많이 쓸 때는 좀 적게 받고 네. 그 부족하면은 세금으로 떼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있는 거 그리고 아니겠습니까? 대기업한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업용을 올려야죠. 그 기업용 올려야지 그러고. 이 여기서 또 숨겨져 있는 1%가 있어요. 네네. 기업들 중에서 직구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직접 사오는 거. 그 집 저 가스 여러 안전공사를 안 통하고. 안 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옷 살 때도 네네. 명품을 직구해가지고 돈 아끼는 사람들 그렇죠, 있잖아. 그렇죠, 있죠, 그렇지. 있죠. 예. 그래가지고 또 리셀러까지 나오잖아. 그렇죠. 대파는 대파는 인간들. 사람도 있고. 그런데 딱 대기업이 하는 짓이 그거다. 진짜 진짜 직접 실제야. 가서 사와. 실제로 그 1997년에 네네. IMF가 압박을 해가지고 네네.
이 대기업들이 가스나 원유나 이런 걸 직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 아, 그 당시에 열어줬고요. 그렇게 열어줘가지고 2005년서부터 포철이나 그 포스코죠. 그리고 SK 이런 데들은 직구를 갖다 시도하기 시작해가지고 직구율이 전체에서 한 30% 선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고요. 그런데 골 때린 거는 이 대기업들이 갑자기 LNG 가격이 막 치솟으니까 네네. 그리고 러시아나 이런 기타 아랍에서 못 사고 미국에서 막 사라고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슬그머니 직구하던 걸 안 하고 오히려 가스공사에서 도매를 사. 아, 그것도 그게 더 싸게 치거든. 그러니까 이런 짓을 갖다가 해. 이런 짓을 하면서 직구율이 떨어졌다는 거야. 근데 직구율 떨어졌다고 기사 쓰면서 설명을 그런 걸 또 안 또 해. 빼버리고 또. 그렇게 직구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또 자기네들이 손해 날 것 같으면은 또 정부에서 사고 네네. 그래서 그거 메꾸고 야. 이러면서 그래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치자. 그렇게 한다고 쳐. 네. 그러면 최소한 네. 이 직구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업들한테 도매를 갖다가 팔 때 조금 비싸게 받아도 그렇죠. 지금보다 지금도 민수용보다 산업용 그 도매가 싼데. 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민수용이랑 비슷한 정도로만 좀 맞춰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꾸로는 48%나 내렸다는 내렸잖아요. 또 내렸어요. 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웃긴다니까요, 진짜. 근데 웃긴 게 이제 아까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민들은 계속 오른다. 지금 사진 4번을 주시면은 뭐 이거는 얼마나 더 올릴까로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은 300원, 400원, 버스도 300원, 400원. 300원을 올리냐, 400원을 올리냐. 요거 가지고 지금 얘기 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결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저게 전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오는 거기 때문에 예. 아마 이게 그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예. 300원, 400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아, 그렇죠. 이게 왜 근데 300원, 이제 400원이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예. 철도공사하고 서울 지하철공사에서 네네. 지금 그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공사니까 저 부분들이 사실 그 연세 많은 노인분들한테는 무임승차. 무임승차를 예, 할 수 예. 있도록 맞아요. 65세 이상을 하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예. 그거를 부담을 해주고 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하나의 복지 개념으로 해왔던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갖고 부족하면 세금으로 메우는 거죠. 근데 도시공사 그 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300원을 더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정부 부담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밖에 예, 안 쉽게 되잖아요. 말하면 정부에서 그 예산 깎았대요. 아, 그래요? 또 정부에서 이걸 딱 깎았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올라가는 만큼 더 올려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못 하겠다. 아. 정부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야 정부가 돈을 안 내면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그럼 요금 올린다. 아, 배째라, 그랬는데 그렇지. 윤석열은 마음대로 해. 그래가 그래 올린 거예요, 지금. 이러면서. 서로가 그럼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야 오세훈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 그렇지, 내가 그렇지. 보기엔. 나 배째 나 그 돈 올려버릴 거야. 근데 윤석열이 그래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여기 와서 좀 얘기 좀 해보자 이러는데. 그래 얘기해보자. 그럼 우리가 한 150원 낼 테니까 너희가 한 그렇지, 200원. 그렇죠. 예, 그래갖고 200원 타협을 봐야 정도만 되는데. 더 해. 예. 이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올려라. 어. 윤석열은 이런 애예요. 지금. 이러면서 가고. 관심도 그러면서. 없어 지금. 그리고 이 서민들은 어떤 부담이 오는지 관심이 없다고. 야. 그래서 정말 저게 400원, 300원 올라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300원이냐 400원이냐 이 이유 자체도 없다. 예. 그 지하철은 또 그런데 이제 버스가 또 문제예요. 버스. 그러니까요. 진짜. 버스는요. 무임승차가 없잖아. 이게 공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버스는 버스 회사가 따로 있어. 그렇지. 버스 회사들이 있는데 사주들이 다 버스는 있죠. 버스 공영화라고 해가지고 버스가 운행을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 버스가 손실을 볼 수도 있어. 그럼 그 손실 보는 데는 서울시나 시에서 그 돈을 대주는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걸 세팅해 놓은 게 이명박이죠.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이유는 있었어요. 어떤 이유냐면은 이게 황금 노선이 있고 사람들이 덜 타는 그 비황금 노선이 있단 예, 말이지.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황금 노선들은 돈을 벌고 비황금 노선은 뭐 적자가 나고 이러니까 그렇죠. 이제 계속 이제 그 분쟁이 있고 또 막 그 아침에 그 버스를 탈 때 막 사람들이 막 따라가면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막 콩나물 시루처럼 해서 맞습니다. 타니까 위험 이걸 요소도 위험 있고. 요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그거를 그 공영화라는 개념으로 해서 부족한 분은 네네. 정부가 줄 테니까 그렇게 운행하지 마라. 예.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버스가 그럼 어떤 기준으로 저 사람들이 하느냐. 이익을 자기들이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충분히 가져가는 정도로 해서 지금 가져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 민간 기업이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손실 보고는 운영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저거를 아예 정부가 사든지 아예 그런 방법도 완전 있겠네요. 공영화를 해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중공영화를 예, 하지 예, 말고 예. 완전 공영화로 가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할 형편도 그럼 정부가 사회주의 국가처럼 뺏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중공영화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예. 자 그러면 그걸 투명하게 해가지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것도 300원 올리냐 400원 올리냐. 예, 그렇죠. 근데 얼마가 남는지 이 사람들이 이익을 얼마가 보는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어요, 사실. 공개된 게 없이 무조건 그냥 300원 올리냐 400원 올리냐. 지금 저 사람들이 얼마나 이익을 남기는지 아무도 몰라 지금. 자 여기서 또 오세훈하고 이재명하고의 차이를 갖다 하나 말씀드리면 네. 오세훈은 있잖아요. 노선에 있어서 어디가 손실 나고 어디가 이득 보고 이런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아우 버스 회사들이 찡찡대면 알았어 올려줄게 그러고 가는 거잖아. 근데 이재명은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적자 나는 노선 하는 애들한테 황금 노선 먼저 줄게. 야 니들 한번 골라봐. 그러면 적자 노선을 하는 사람이 적자 노선을 없애거나 이러지 않고 적자 노선 하나 끼고 우리는 좋은 황금 노선 뭐 거기에 이제 이렇게 공모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티오를 얻는 거잖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끼워서 서로가 이렇게 적자 나는 걸 이익 나는 거에서 이제 보완할 수 있게끔 딱 해주는 거야. 여기서 메꾸고 그런 해주고. 식으로 저 노선의 그 공모 제도를 바꿨어요. 경기도에 들어와서. 현명하네요 그런 게.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아주 투명하게 네. 자기네들이 우리 이거 적자 났어요라고 공개할 수밖에 없어. 자 보세요. 이 노선은 이렇게 해서 적자 났어요. 우리 적자 노선 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흑자 나는 노선에 공모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 다 밝혀야 하니까. 그렇게 보잖아. 그러면 또 흑자 나는 노선은 또 얼마나 흑자가 나나 이런 것들도 공개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서로가 경쟁을 하더라도 공정하고 네네네. 또 서로가 좀 어떤 뭐랄까 야 우리도 노력을 하면 조금 더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네. 동기부여를 하면서 경쟁을 시켜. 근데 오세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오히려 오세훈과 뭔가 줄이 되고 있고 오세훈한테 후원금 주고 있고 이런 데 있으면은 슬그머니 흑자 노선을 갖다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오세훈은 밀어주듯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덮어놓고 예. 그 세부적인 그런 자료들은 자기만 보고 예. 그리고 300원 인상할까 400원 인상할까 요것만 갖고 얘기해. 나는 근데 여기서 언론들도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요. 니네 언제부터 300원 인상할게 400원 인상할게 이랬냐? 퍼센테이지로 했었잖아 항상. 지금 그러면 300원 인상하면 24%고 예. 400원 인상하면 지하철 경우. 32%야. 지하철 경우. 예. 야 이거 32%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니들? 그렇죠. 왠지 그러면 더 많이 인상한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인상한 거지. 이거 옛날에 역대 이런 최고예요. 식이었지. 인상률이. 이렇게 인상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죠. 여태 10%를 넘으면 두 자릿수 인상. 이러면서 얼마나 난리가 났죠. 소드락 같습니까? 참고로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에 인상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실제로 그 가져간 버스 회사에서는 자기들 식구들 임원들 그 근무하지도 잔치. 않은 사람들 네. 전부 다 그 직책을 줘가지고 맞습니다. 월급 받아가는 그런 구조로 하는 이 중공영제의 그 폐해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버스 회사 비리 같은 경우가 좀 암암리에 또 이야기들이 많이 옛날에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요즘도 많아요. 실제로 운수업체에 대한 그런 비리들이나 혹은 가족 경영 뭐 이런 얘기들. 일단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인건비로 그렇죠. 빼돌리기. 네네. 그 다음에 무슨 가스 뭐 사고 이런 것들 예. 그런 거 부풀려 가지고 거기서 빼먹기. 제가 아는 거는 이제 정비업체에 정비업체 맞아요. 필요 단가 없는 단가 같은 거 저는 올려가지고 아는 건 한밭집 주기. 한밭집 주기 맞아. 그 운유왕 업체들이 몇 군데 들어간 데 있거든요. 공용 뭐 한 세 군데 회사. 거기 한밭집을 이제 자기 뭐 자기가 하고. 처형에 누구 해가지고 이렇게 딱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 것들로 엄청나게 빼돌리는 것들이 예. 있거든요. 물론 전체가 다 그런다는 건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죠. 그러고 예. 이제 버스 회사들은 사실 가장 큰 수익은 어디서 나냐 하면은 자기들이 그 종점에 가면 버스 그 대기하는 그렇죠. 땅들 맞아요. 확보를 하잖아요. 맞아. 그거 그거 싸게. 그거 싸게 받아 가지고 있다가 네. 그게 나중에 이제 자꾸 이제 도심이 커지니까 네네. 거기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거죠. 버스 회사. 그러면서 얘기해요. 저 주민들이 그냥 항의를 해가지고 여기다 종점을 둘 수가 없어요. 환지로 해주세요. 그때 저쪽에서 똑같아. 실제로 땅을 갖다가 더 큰 땅을 갖다 받고 이 땅은 좀 네. 우리가 그래도 이사 가면 이사비 뭐 이런 것도 좀 맞아. 해줘야 맞아. 이러면서 또 뜯어가고.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해서 좀 가야 돼요. 돈 받으려고 하고. 아 맞습니다. 순간 저 옛날에 만났던 운수업체 회장님하고 너무 닮으셔가지고 인터뷰를 갔는데 이거 힘듭니다 이러면서 벤츠 타고 싹 가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오히려 배부른 사람한테는 더 먹어 이러는 거고 배고프다고 우리들은 서민들은 죽어가는데 야 니들 그거 하나 300원 400원 별 탈 없잖아. 300원 올리는 것뿐이야. 이러면서 더 뺏어가려고 하니 이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지금 계속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정신없는 정부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이제 바라보는 게 또 미래를 바라보며 살면서 저축도 하고 연금도 붙고 이러면서 또 우리 서민들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진 5번을 주시면은 국민연금 재정 고갈이 2년이 당겨졌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는 뭐 오늘 어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요즘요.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이찌개들이 또 2030 얘네들이 또 아주 엄청나게 그냥 입을 털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뭔 죄졌어요? 우리가 왜 어른들 갖다 먹여 살리는데 우리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이따위 말하는 애들은 진짜 뇌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연금이라고 하면 정부가 보장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지금 저 독일 무슨 프랑스, 스웨덴 이런데 기금이 쌓여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연금 못 받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죠. 연금 이제 우리가 못 주겠어요. 그럼 윤석열이나 그런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그 독재자가 아니면은 연금 못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없죠. 어떤 정치인이 연금을 갖다 못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사실 이제 연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저거를 좀 봐야 돼요. 지금 출산율을 하고 이제 관계된 거거든요. 하면 연금은 이제 지금 아기들을 많이 안 낳으니까 애가 없으니까 이제 노인들은 이제 그렇죠. 수명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수령자는 많아지고 연금을 붓는 사람은 적어지는 게 앞으로 갈수록 이제 생기는 그런 현상들인데 그리고 또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계속 경제 규모는 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 경제가 커지기 때문에 출산이 적어지는 부분은 붓는 사람이 적어지는 요인도 생기겠지만 또 경제 규모가 커져가지고 그 연금 수익도 늘어날 수가 있고 이 전체에 대한 이거를 단순히 지금 그 2년 당겨진다 고갈되는 게 이거는 정말 그냥 산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수. 함수 관계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전체적인 그 요인들을 변수들을 다 같이 넣어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단순히 그냥 함수 관계로만 따지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제가 진짜 정말 숫자로 조작한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구나 하는 걸 느낀 게 뭐냐면 변수를 집어넣을 때 다양한 변수를 집어넣으면서 추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변수를 출산율만 놓고 집어넣는다. 지금 그런 거야. 진짜 변수를 지금 출산율만 갖고 딱 집어넣으니까 딱 2년 앞당겨지거나 3년 앞당겨지겠네요. 그러면 제대로 그런 변수를 갖다 집어넣는다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말씀하신 경제 규모가 어떻게 늘어난다든가 그리고 뭐 수익이 개선된다든가 뭐 또 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뭐 지금 현재는 줄어든다. 그것도 출산율을 대입해서 줄어든다 그러지만 예를 들어 외국인들 연금을 내게 해준다거나 그렇게 또 이런 식으로 그 연금을 내는 사람들의 모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가령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그런 50대 후반의 주부들도 연금 넣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연금을 넣어서 은행에 넣는 것보다 몇백 퍼센트 이상의 돈을 더 가져갈 수 있어요. 이율에 연금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금을 더 넣는 그런 요인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면은 모수가 자꾸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예전에는 이 배달하는 분들 연금 넣습니까? 안 넣었잖아. 안 넣죠. 근데 배달하는 분들도 이제 연금 넣을 수 있게 됐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연금을 넣는 사람들을 늘려가는 것들은 계산에 넣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체 그 일하는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가 그러니까 연금을 넣는 걸로 생각하세요? 일단 전 넣습니다. 예. 한 30에서 40%?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 정도가 연금을 넣어요. 그렇습니까? 그 30%가 넣어서 100%를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수를 갖다 더 늘려서 안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네네.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경제 역동성을 해친다는 거죠. 그러면 예. 아니, 돈이 투자가 돼야지 그쵸. 그 투자 승수도 있고 네. 소비 승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투자가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쌓아놓고 있으면 고인물처럼 그 이렇게 그냥 아무도 생기는 게 이익이 네네. 없죠. 네네.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그 모수를 늘려야 된다는 네, 이야기를 네. 하신 거고, 저는 이런 측면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투자를 하는 방법, 연기금은 국민연금도 그냥 가만히 투자하니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떤 시기냐면 투자 실패가 올해도 상당히 투자 금액이 줄었더라고요. 네. 지금 48조가 뭐 좀 투자 줄었다. 손실 77조가 뭐 들었다고 하죠. 예.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옛날에 이명박 때 그 해외 돈을 들여와 가지고 네. 왜 그 MRG라고 해가지고 땅 짓고 헤엄치는 그런 투자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 뭐냐면은 도로 깔고 이런데 그 전부 다 그 외국 돈 가지고 와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네. 투자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은 우리가 정부가 대주는 그런 방식으로 MRG라는 방식이 있어 최소 수익 보장 제도인데 그런 최소 수익 보장 제도에 연금을 넣는 거예요. 연기금을 넣으면은 최소 수익 보장을 받잖아요. 네네. 아, 그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연기금은 손실을 봐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런 투자를 전부 다 연기금으로 이제 바꾸어 주는 거야.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국민연금이 일산대교에 그 MRG 투자를 해가지고 일산대 그러면은 좀 깎아줄 수도 있잖아요. 내는 돈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냥 좀 그 마지막에 또 깎아주네, 뭐 안 깎아주네. 마지막에 예. 안 깎아주는 걸로. 안 깎아주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됐죠. 그런데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나냐면 거의 18%가 납니다. 예. 야,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연기금은 엄청 커지고 그게 우리 결국 연기금에 들어가면 우리 국민들한테 네. 돌아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방식으로 이 생각을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있을 왜 수 있는 못할까 국민연금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우리 또 검은 머리 외국인들한테 넘겨줘야지. 아이고, 진짜 그런 거 생각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투자 방법이야. 특히 그러니까요.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 그 연기금 있는 데서 어떻게 보면 협동으로 자회사나 이런 걸 만들어서 요런 부분만 투자하는 특히 그 국가기관 그 시설물들 네네. 그런 데만 투자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그런 그 수익률을 남기면서도 그래도 채권 이런 데 투자하면은 3% 받기 힘들잖아. 예. 그런데 이런 데 투자하면 그래도 못해도 7% 8% 이렇게 받을 수 있어. 그럼 더블 수익을 내는 거잖아. 그럼 지금 그 안정적이면서도. 인천 신공항 하이웨이 예. 거기 지금 엄청나게 우리 돈 들어갔다 나갔다 많이 들었다. 그거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간들이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우리 저 우면산에 그 터널 있잖아요. 터널. 그것도 지금 돈 받잖아요. 그거 있죠. 그다음에 9호선 철도 9호선도 그렇죠. 유명했죠. 9호선도 돈 되는 데는 9호선이었거든요. 네. 9호선은 그걸로 가지고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그걸 샀죠. 맞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연기금들을 그런 데가 넣으면은 외국인한테 빠져나가는 수익이 없어지고 우리끼리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론스타나 뭐 맥쿼리 예. 이런 데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전부 다 짜고 들어가지고 했던 거죠. 이명박 때는. 그러니까요. 걔네들이 돈을 어디서 벌었겠습니까? 솔직히.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다양하게 우리 국민들의 재산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물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 저 주인들 목살. 자기네들은 뭐 마름들이잖아. 예. 진짜 주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매겨 매겨 살니까.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우슬이 떨어지는 게 10억이야. 영남에서 명동 사채시장 멘트가 많이 너무 많이 나와. 아 요즘 법전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면은 사채의 큰 손이 네네. 검사 하나를 놓고 개처럼 부리는 게 나와. 예. 우리 사우 이러면서 예. 야 누가 딱 떠오르지 않냐? 요 우리 얘기- 사우. 요 얘기는 일요일 날 틀림없이 성수대로에서 문화평론으로 다루실 거죠? 아니요. 예, 그 어쨌든 예. 그런 문화평론으로 다룰 것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만 네네네. 지금 사방에서 문화 프로그램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전향적으로 연기금 얘기를 갖다가 바꿔서 해야 된다. 네. 그런데 맨날 이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얘기하면 결론이 뭐가 나는 줄 알아요? 민간 연금을 갖다가 연금에 가입해라. 가입해라. 사기꾼들아.
그래서 저희 담당 PD는 대장동 같은 데 투자했으면 어떨거니? 좋죠. 그러니까 임대주택 같은 데다가 투자를 해도 그렇죠. 임대 수익을 월세로 받는 것도 일종의 그 투자 수익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게 되면 그것도 최소한 10% 이상의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수익이 됩니다. 근데 대장동 같은 케이스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게 잘 돼서 지금 그 대장동이 저런 오히려 문제가 생긴 건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요 이 여러분들 시행해가지고 저렇게 개발 사업만 하면 다들 돈 버는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구나, 한 또. 90%는 다 손실을 봅니다. 네네.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그 이강길이 같은 경우에 거기 물론 녹취록. 그 이강길은 지 돈도 없이 부산저축은행 돈 땡겨가지고 저렇게 했지만 네네. 대체로 돈 없는 사람들이 저 개발 사업을 하면은 전부 다 이자에서 녹아나거나 네네. 인허가가 안 되는 동안에 그 금융 비용을 어떻게 끌 겁니까? 그런 상태에서 거의 다 그 엎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장동은 민간 합동 개발이라는 그 형식을 취하면서 저게 예. 또 마침 그때 부동산이 올랐기 때문에 저를 올랐으니까. 성공을 한 거지. 예. 우리가 다들 성공하는 줄 알지만은 성공하는 게 상당히 극소수다. 오히려 그 잘못되면 지금 투자를 했다. 그런데 네네.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잖아요. 네. 그럼 분양이 안 돼.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또 그런데 그런 그거를 리스크가 좋은 면만 보는 거지. 네네. 우리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네. 하루에 연예인 되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많죠. 근데 그 중에서 1% 정도가 사실 성공하기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보지 않고 성공한 1%만 보는 거야. 맞습니다. 예. 이게 다 성공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인데 대장동은 그 중에서 성공한 1%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공한 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누군가 큰 손이 뒤에 있죠. 그렇죠. 큰 손. 그리고 이제 그 시기를 또 잘 만나야 돼요. 그 큰 손이 이제 그 큰 손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이제 뭐 도이치 모터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작전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좀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큰 손은요 무슨 어디 시장 정도는 도저히 안 돼요. 시장급으로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시장으로는 안 돼. 시장 정도는 안 되고 최소한 그 뭐 무슨 장관 이상급, 장관급 이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저 국토부 장관급 대통령의 뭐 비선이라든가 요 정도 돼야 그게 되는 거고. 그 정도 아니면 재벌 중에서는 30대 대기업 재벌 요 정도쯤 그 정도 돼야 되는구나. 뒤에 뒷배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흥지구 같은 경우 양평 공흥지구 같은 경우가 그 사실 인허가가 안 되는 지역을 지역인데. 되도록 할 정도면은 네. 그게 그 정도로 절대적인 네네.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이 뒤에서 뒷배를 안 봐주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대장동 건은 특이한 케이스가 성남시가 돈을 그 민간업자들한테부터 돈을 5,500억이나 받아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게 성공이 됐던 거죠, 사실. 네네네. 근데 이 대장동 얘기는 또 나중에 또 저희들이 그 탐사보도나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또 이야기를 또 하실 거니까 벌써부터 저는 뭐 기대가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잠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대장동 뭔가를 하려면 소위 말하는 이제 시드머니를 만들려면 누군가 작전 세력도 있고 뭐 또 하고 했었을 텐데 시드머니는 사기로 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최고죠. 달달하죠. 그러니까 사기로 치는 저축은행을 갖다 혹 하는다든가. 형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주가 조작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야지 이게 내 돈으로 만들면 안 되거든. 시드머니는 항상 남 돈으로 해야 되는 거야. 짜릿해, 늘 새로워. 남의 돈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 작전하면 또 떠오르는 단어. 저는 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Oh my 줄리아. 요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줄리 그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아니잖아요, 줄리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줄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혜희 여사는 절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그분이 술 따르고 이래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어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묵살하겠습니다. 저는 묵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줄리 누나, 작전 누나 이런 생각으로. 그런데 이번에 지금 뉴스타파에서 아주 뭐 큰 나름 또 이렇게 얘기들이 좀 나오고 또 이거 가지고 김의겸 의원을 또 고발하겠다 뭐 얘기들도 좀 있는데 고발했어요. 했죠. 벌써 수사 배당이 됐어요. 빠르네요. 이런 것도 하루 만에. 이렇게 빨랐나요? 이번 정부가? 대통령실이 고발하자마자 그 다음 날 아침에 수사 배당. 이야. 근데 이제 좁아가. 근데 깜짝 놀랐어. 좁아가. 이용권 우리 방송에서 이 발음을 하더라고. 근데 이게 지금 왜 고발이 됐는지 모르실 거예요. 약간 앞에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해주신다면? 그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 조작 문제가 이제 그 재판까지 가서 지금
2월 10일이 이제 그 선거 공판이 지금 이루어지거든요. 얼마 안 그때 되면은 남았죠. 주가 조작 일당들이 얼마나 죄를 그 졌는지에 대한 선고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근데 그 재판을 하는데 지금 그 김건희 씨가 거기에 그 주가 조작 세력이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공판 과정에서 이제 나왔었죠.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빼박으로 나왔죠. 예.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판사가 묻고 또 검사가 검사가 묻는 데 묻고, 대한 네. 답으로서 그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다 나왔어요. 자료도 검사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툭 그렇죠. 제출했는데 그 제출된 게 김건희 엑스파일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파일이 이거는 있었죠. 뭐 김건희 문자 메시지, 김건희 통화 녹취록 이런 게 다 나오는데 네. 그렇죠. 자, 몇 시에 맞춰갖고 8만 개 쳐주세요. 예 하고 쳐주고 이런 게 다 나왔어. 이런 게 다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사실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하면 보통의 주가 조작은 이제 통정 매매라고 하죠. 서로 네. 살 사람과 팔 사람이 팔 사람이 서로 좀 짜고 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 내가 얼마에 팔 때 언제 팔 테니까 그걸 네가 받아. 이제 남들이 받아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바로 받아야 되니까. 또. 근데 그거 하는 경우는 이제 가격을 올릴 때 네네. 또는 가격을 내릴 때 예. 내려서 여러 밑바닥에서 많이 또- 샀다가 예. 또 쭉. 올라갔을 때 올려가지고 또 또 팔아야지. 다 팔아야죠. 그게 이제 그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럼 피해는 누가 보느냐? 따라오는 개미들 아무것도 그렇죠. 모르고 예.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거 괜찮은 주식인가 해서 들어갔다가 가보니까 아무도 작전주였고. 작전주였고 예. 이렇게 되면 손해를 보고 빠진 그렇죠. 네네. 그런 주식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통정 매매를 쉽게 얘기하면요. 이승훈이가 이광일 때 우리 안홍구 청장님이 쓰리고를 했는데 내가 똥강을 탁 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딱 똥강을 먹고 먹고. 3점 놔버려. 어허. 그러면 여기는 독박 쓰는 거잖아요. 이런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통정 매매예요. 전 여기서 파토를 낼 겁니다. 뭘 파토를 해. 판을 엎어버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쓰리고의 피박으로 여태껏 그렇지. 돈 잃었던 걸 한 방에 그렇지. 얻을 수 있는데 내가 똥강을 딱 던져버려. 거기서 그렇지. 그럼 내가 서로 짜고. 딱 먹고. 이거 누가 봐도 그거 짜고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 그런데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야. 말이 돼 이게. 아니 이제 불법이 아닌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불법인데 네네. 그 속에 이 사람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한 것처럼. 서로 안짠 소환도 안 되고. 안 되고. 근데 그런데 그게 검사가 피고인을 질문할 때 네네. 재판정에서 나오던 이야기거나 네. 또는 재판장이 묻는데 검사가 그 자료들을 제시하는 데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뭐 그런데 그 나온 사람을 수사를 안 했어. 그렇죠. 한 번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말이 안 진짜.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가정에 있었는 게 그게 네. 지금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사건에. 지금 그 일면인데 네. 이걸 하나 더 나왔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 달에 한번 언급됐던 건데 네. 최근에 또 다른 도이치모터스 주가 맛 조작한 게 아니다라는 네. 이야기를 이제 뉴스타파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조금 앞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될 걸 내가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네네네. 이 우리 기술이 작전주냐 아니냐, 우리 기술도 주가 조작이냐 아니냐. 그렇죠, 라는 그렇죠.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데 네. 이 주가 조작의 형태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 아까처럼 그 통정 매매 해가지고 주식을 막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기업의 그 내부 이 기업이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준다. 뭐 이게 그럼 돈이 그걸 들어와서 알고 올라간다. 미리 주식을 사놓으면은 오. 올라갔을 때 팔았다. 그것도 주가 조작이 당연하죠. 된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걸 이제 밖으로 이제 주가 조작하는 세력들은 그런 돈이 올라갈 걸 아는 걸 알고. 언론에 흘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보를 흘려가지고 예. 그럼 주식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개미들은 뭣도 모르고 올라오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올라갔을 때 팔았다. 네. 그럼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파는 것도 이것도 주가 조작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그게 지금 앞으로 우리 기술이라는 것에서 지금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쟁점화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잖아요. 우리 기술 작전은 주가 조작이 아니다. 그렇죠. 그건 자체가 아니다. 작전주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 김건희 씨 쪽에서 20만 주를 사가지고 팔았던 그런 사실은 드러났단 말이죠. 재판에서. 네네. 그런데 그거는 주가 조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너 주가 조작이라고 했지? 그건 주가 조작이 아니야라고 지금 하고 허위 사실이야. 어. 명예훼손했어. 이러면서 고발을 이래서 한 거예요. 김의겸 그것도 뉴스 타파에서 했던 것을 고스란히 인용했는데 그대로 인용해서 논평을 냈던 네. 민주당 대변인 김의겸 의원을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고소하려고 하면은 먼저 뉴스 타파 너 이런 보도가 보도를 있어. 그렇지. 틀렸어. 보도가 틀렸어. 네.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지금 거꾸로 된 거죠. 보도했는 거를 인용해서 논평을 냈는데 네, 네. 이런 거는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거를 거꾸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 자체가 주가 조작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런데 무섭다. 그걸 밝히다 보면은 또 김건희 씨가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받아야죠. 그런데 또 조사를 안 받으면은 왜 또 조사를 안 받아? 이 사람은 뭐야? 어? 뭐 신이야?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저는 더 무서운 게 혹시 뭐 우리 기술이 회사 뭐 대표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앞으로 그럼 그 사람하고 왠지 또 이재명과 통화를 했는데 우리 기술도 이재명과 통화를 했다는 진술을 어디서 들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거 이런. 있잖아 보면은 네. 진짜 너무 진짜 한심하고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갖다가 1회전과 2회전을 해요. 1회전으로 3억 7천인가를 벌고 네네. 이 돈 이거 갖고 되겠어 하고 김건희가 화를 내. 예. 그러면 2회전을 2달 후에 돌려주거든. 그래갖고 거기서 6억을 더 벌게 해주거든. 그래서 총 그걸로만 10억을 버는데 그 2달 사이에 우리 기술을 들어가는 거야. 야, 쉽진 이거 않네. 주가 조작 중독이지 이게 뭐냐? 쉽진 알코올 않네.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게 주가 조작 중독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2차 주가 조작을 주도했던 주도 세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 주도 세력이 우리 기술 쪽에서 그 일들을 했던 사람이라는 정인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그 혹시 김모 씨, 예, 김모라는 네. 사람인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될 네네네. 것인데 아직 이름은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당연히, 그렇고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예.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일들이 벌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 자료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 진짜 8시에 아는고 TV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을 대통령실에서는 아이 그건 주가 조작이 아니야라고 지금 했는데 예. 그럼 주가 조작을 어떤 것까지를 주가 조작을 볼 것이냐. 네, 네. 근데 우리 기술주의 부사장이 또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또 샀어요. 근데 그 연결고리가 되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이 주가 조작 정황이 그 사람의 존재가 중요해져 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이 이야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했다고 하면은 그 주가 조작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오늘 예고편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예. 상당히 그 앞으로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야, 정말 궁금하네요. 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좀 알아가면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아는고 TV 그 구독자 여러분들도 좀 알고 들으셔야 어디 가서 또 뉴스가 계속 틀림없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알죠. 저는 진짜 그 법무부 장관이 네. 지금 사실은 이 주가 조작이 팩트라고 하는 걸 인증하는 그런 짓거리를 최근 했어요. 어떤 거였죠? 이거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을 갖다가 완전히 좌천시키고 다 보내버렸어. 유학 보내고 이래버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선거를 이야기할 앞두고. 때 그랬죠. 이걸 공판 검사가 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 사람들 목 내놓고 하는 거다. 당시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을 좌천을 다 시켰다는데 뭐 자기들은 좌천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공판 과정에서 다 배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딴 데로 보내버린 거죠. 사실은 저런 사건들이 큰 사건들이 계류 중에 있으면은 그 사람들로 끝까지 가는 게 맞거든요. 이 사람들이 수사에도 참여를 했고 공판까지 지금 같이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걸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김을 빼버리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저 총장님 생각해 보세요. 서울 국세청에 있다가 그러다가 대구청으로 갔어요. 예. 승급이 되지도 않고 그러면 좌천입니까? 뭐 엄청난 자천이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사람을 천안까지 보냈어요. 천안. 천안.
그리고 하나는 뭐 세계은행으로 발령을 했던 세계은행을 발령해서 외국으로 떴어. 떴어. 외국 유학을 갔어. 유학을 지금. 보내는 걸로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예, 외국으로 왜 보내버려- 지금 외국 유학을 가? 그러니까요.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입 막으려고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도 하고 있어요. 아, 입 먹으려고 보냈다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놓고 이거 좌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진짜 그렇죠.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거지. 야 니네들은 뭐라느냐. 야 니네들은 심지어는 급이 하나 살짝 올라가면서 부산에 내려간 데도 그 좌천이라며. 야이, 부산 갔다고. 한동훈 당신 말이야. 어? 이게 진짜 정말 이걸 진짜 이러면 너무너무 안 되는 하네요, 거예요. 진짜. 이러면 아니 완전 개입을 갖다가 이 정도로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실제 사건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라고 합니까 이거를? 그걸 갖다가 기자들은 또 그거를 맞다고 좌천은 아니라고 이렇게 써줍니까? 이 형편무인지경인 인간들아. 아유. 저도 이제 주변에 기자를 몇 명 아는데 이 친구들이 영혼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야 니네 기자하지 말고 내 밑으로 들어와. 야 창의력 있게 글 좀 써봐라 야. 언제까지 받아쓰기 할래? 몇몇 기자들한테만 명백한 얘기해요. 허위사실이라고 법무부가 네. 얘기를 했죠. 네, 여기서 또.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저거는. 야. 한동훈 장관님 그렇게 그냥 거짓말을 하면은 코가 굉장히 커질 텐데 밤마다 코를 1cm 자르시나 봐. 좌천 주장이네. 좌천 주장. 좌천을 주장했다. 주장. 누가 좌천을 했다고 주장했나? 민주당에서 비판하니까요. 아니 서울중앙지검에서 인천으로 가는 것도 좌천인데 천안까지 보낸 사람도 그럼 있고. 법무부 장관을 그 인천지검쯤으로 보내면 그거는 급이 내려가잖아. 급이 내려가는 건 확실히 좌천인데 자기네들은 급은 똑같이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럼 법무부 장관 하다 여가부 장관을 보내 여가부 괜찮네요. 여가부. 곧 없어질지도 모르는 장관. 근데 그 굉장히 생명력이 깁니다. 어떻게 하면 1년 다 돼갔어요 또 계속. 참 신기하네. 여가부 장관은 어느 정도냐면요. 네. 비동의 간음죄를 갖다가 신설하겠다라고 얘기를 딱 꺼냈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 다음에 햇소리하지 마 그랬더니 그렇지. 바로 번복을 해버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가부 장관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좌천 아니다 명백히. 명백히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예. 하여튼 이번 정권은 참 재밌습니다. 이런 재밌어요.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이고 야. 이게 정부입니까? 예. 아사리판이지. 사실 이게 참 그러니까 저는 지금 거의 이제 1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예. 벌써 1년 그래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국방부 왜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측에는 흘러가는 것처럼. 그런데 1년을 이렇게 살짝 뒤집어 보면 되돌아보면 뭐 맨날 윤석열 말 실수한 거 외에는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큰일이에요 당신은 지금. 진짜 큰일 났습니다. 말 실수보다도 실제로 네. 국익을 해치는 어마어마한 폭탄들이 떨어졌어요. 이건 말 네. 실수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랍에미레이트의 형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곳은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라고 특전사한테 얘기했어. 여기가 조국이라. 여기가 조국이다. 여기가 조국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비전투 부대원으로 간 거야. 그런데 여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란은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입니다. 가장 위협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 그러면 우리는 형제인데 아랍에미레이트가 적이야. 아랍에미레이트의 가장 위협이 이란이면은 당연히 이란이 우리 적이란 얘기잖아. 그렇죠. 이거는요 여적죄라고 봐야 돼요. 여적죄. 우리 나라를 그냥 그 위협에 빠뜨리는 그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것도 국가의 원수가. 예, 국가 원수가. 그러니까. 보안법으로 이거 어디 한번 가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얼마 전에. 지가 혼자 30분 동안 7,900자를 떠들 때. 아하.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무래도 통일이 된다는 건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로 통일이 되는 걸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북한이 좀 미사일 쐈대? 이거는 그냥 흡수 통일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흡수 통일을 한다는 것은 북한과 전쟁하자는 거예요. 전쟁하자는 거죠. 맨날 핵 달라고 그런다면서요? 이거 저기 바이든한테 이든형 핵 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두뇌가 바이든했다. 심각한 알코올 때문에 두뇌가 바이든된 상태가 아닌가. 여러분 알코올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여튼 근데 이제 공판 얘기를 사실은 우리가 아까 좀 하다가 오늘 사실 우리 서울중앙지법에서 줄리옥 3차 공판 준비기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 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뭐 혹시 이야기 들으신 바가 좀 있는지. 오늘은 하긴 했나요? 공판 준비기일인데. 준비기일을 열긴 했는데 예.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아직까지 인터뷰는 못했는데요. 네네. 어쨌든 지금 이번에 얼마나 해괴한 일들이 벌어졌냐면 일단 이
공판 기일, 준비 기일 자체가 2번이 연기돼요. 연기됐죠. 계속. 이유도 2번이 없었잖아요. 연기된다는 게 너무 이상해요.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아요? 네. 지금 이게 그 뭐냐 하면은 그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들어갔는데 안혜욱 그 예. 회장하고 센 언니하고 언니하고 예. 그다음에 정천수가 정천수 같이 네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줄리 여부죠. 줄리인지 아닌지 여부에 지금 대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확히 말하면 명예훼손을 했다는 거죠. 이 세 사람이 명예훼손을 했다는 건데 그 김건희를 줄리로 계속 주장을 해서 그래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천수 같은 경우는 31번의 방송을 통해서 명예훼손한 거예요. 그리고 센 언니하고 그 안혜옥 회장은 이 중에서 방송 한 차례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건이 한 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건대 31건이 있어갖고 이게 같이 그 재판을 하면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분리해 달라라고 하는 게 이번 그 준비기일의 요지고. 네네. 두 번째로 또 이분들이 지금 전부 다 국민 참여 재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천수하고 갈 경우에는 열린 공감 시절에 예. 강진구 그 최영민 정천수가 같이 한 방송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 정천수만 기소를 했고 그러니까 그게 강진구 그러니까요. 최영민은 기소를 안 한 상태인데 그 기소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판사가 물어보는데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지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게 예. 사실은 기소를 하려고 그러면 같이 해야 되잖아요. 같이 예. 방송을 했으니까. 네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빼고 정천수만 해놨는가 예. 하며 그다음에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진구하고 최영민은. 근데 지금 언제 기소해놨는데 아직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돼가는지 참 너무 길어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안혜욱 회장하고 그 지금 세넌이라는 분하고는 이 사람들이 그 재판을 지금 하는 과정에서도 그 기소를 왜 했는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사실은 기소를 했을 때 이 공판장에서 재판 가는 과정에서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다고 우리가 지금 상상이 되잖아요. 예, 실제로 별별 이야기를 다 써서 내셨다고 합니다. 안혜욱 회장님께서 진술서를 아주 장문을 내셨는데 원래 그렇게까지 별별 안 이야기를 하려고 다 써. 했는데.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도 네.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뭐한 그런 예. 내용들이 지금 나올 수 차마 있잖아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우 부끄러워 뭐 이런 얘기들을. 예. 근데 그 세론이도 역시 별별 얘기를 다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검사가 네. 기소를 해서 안 될 사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괜히 다 해가지고. 공판 과정에서 다 드러날 수 있는데 네. 그 검사도 나중에 자천되는 거 아닐까? 네. 실제로 지금 심각한 게 이 공판 기록에 그러니까 공판에서 제출한 서류들에 대해서 당사자인 사람은 열람을 신청할 수가 있대요. 예. 정보공개 청구에서 김건희 씨가 이걸 열람을 했대요. 예. 이랬으면은 이게 무슨 사인을 준 거겠습니까? 그래 피해자는 신청을 할 수는 있긴 예. 있는 거죠. 예. 피해자라고 주장하니까. 예. 그런데 직접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람을 했대요. 그 의미가 뭐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너희들 드러내면 너희들 진짜 예?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어떤 해결한 일이 있었냐면 판사가 정기 인사가 끼어들었잖아요. 사실은 있었죠. 우리는 다 연기할 때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이 판사의 고뇌. 그 판사는 지금 완전히 그 폭탄 돌리의 마지막에 지금 폭탄을 들고 이게 있는 폭탄 돌리기야 임마. 요금 뭐 압박이 무슨 그 가스비 올리는 게 무슨 폭탄 돌리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게 폭탄 돌리기예요. 그래서 이 판사는 정기 인사를 기다려서 잘 돌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넘기면 자기는 가야지 했는데 다시 돌아와 있어. 또 있어. 다시 돌아와 있어. 그래서 도르마무야? 오늘 그 연기돼서 그 공판 기일에 그 판사가 다시 앉아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 판사는 지금 어쩔 수 문제야.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려 있네요. 문제야. 네가 해결해. 근데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게 해결하면 아니 됩니다. 이 검사가 사실 제가 검사라고 하면은 도저히 이거는 누구를 위한다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기소를 해버린 거야. 예. 그런데 그거를 또 받은 판사는 그러니까. 계속 준비기일을 연기하다가 지금 안 할 수 없는 상태에 그러니까 갔다. 미루고 또 근데 미루다가. 그 준비기일 속에 중요한 쟁점이 뭐냐면은
국민 참여 재판을 할 거냐 말 거냐. 네. 하는 순간 어허. 국민 참여 재판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 판사가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국민 배심원단을 조정해서 그 참여를 시켜서 그 내용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는 다 얘기해줘야죠. 다 밖으로 나갈 그렇죠. 수밖에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근데 낯뜨거운 기자들이 아무리 안 쳐도 안 쓰려고 해도 기자들하고 뭐 관계없이 이제 배심원단들한테는 거짓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그럼 저 상황이니까. 하나 궁금한 게 배심원 저한테도 올까요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그는 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최소한 자기들이 아무리 그 한다고 해도 배심원단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건 복불복이죠. 그냥 뭐 신청한 사람 중에 누구?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 신청해봐야겠다. 안혜욱 회장하고 지난번에 만났을 때 잠깐 얘기를 해보니 네. 자기는 다 이야기를 할 생각을 하시고 자신감으로 숨김없이 기억나는 대로 낱낱이 야. 다 얘기를 하시겠다고. 나 배심원으로 가고 싶다. 진짜 예. 한번 가서 들어보고 싶다. 근데 그 꼭 안 가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 아니 또 서라운드 입체 음향으로 거기서 직접 그리고 듣는 거와 4D로 그 있잖아요. 이렇게 할 거거든요. 네. 성수대로와 협약을 하셨어요. 이 형도 성수대로와 협약을 해서 재판장에서 얘기하신 게 있다면 그걸 다 고스란히 다 성수대로 와서 얘기하시기로. 성수대로로. 야, 일단 성수대로에서만 할 게 아니라 안한구 집에서 또 월요일 날 모셔가지고 좀 예. 월요일 날 또 모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월요일 날에 그런 걸로 쓰자 이거. 야 그러네. 그래서 필요하면 그 사건의 담당자를 그렇죠. 모셔와서 탐사 보도니까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화요일에는 그 담당 검사를 저희가 모셔서 검사가 오겠니? 아니 형 이렇게 해서 하나 좀 살려봐야죠. 드립도 진짜 좀 가능한 걸 쳐. 끝날 때가 되니까 이렇게 저도 기가 빠져서 그럽니다. 아니 지금 우리 해야 될 또 중요한 얘기 또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속보로 이제 물론 지금은 속보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그 검찰이 그 강제 북송 의혹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어요. 예.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우리? 형 하면 안 돼요? 저- 중요한 얘기잖아요, 네. 사실. 예. 뭐 정의용 씨는 네. 뭐 그 계속 그 우리 북송 그 어부들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고 네. 그거는 그냥 지금 뭐 실장을 소환했다라는 그 자체는 그렇죠. 뭐 의미가 없는 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지금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로 자꾸 군불 떼워가지고 마치 그 전 정권 압박하고 흔들려고 하니까. 저는 생각이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갑자기 국정원에서 지금 그 노동조합을 지금 전부 다 그 털고 있고. 보안 사건으로 지금 예. 털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북송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청와대에서 뭐 북한하고의 관계를 지금 털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지금 흡수 통일도 얘기하고 있고. 예,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이유가 전부 다 이제 답정너 이재명으로 지금 가고 있다. 가겠죠, 저는 또. 생각이 예. 그게 이제 김성태의 예. 그 방북위에 300만 달러. 300만 달러를 줬다고 예. 하는 거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언론에서 지금 뭐 북 간첩들이 막 많은데 그런 간첩들을 하고 지금 이재명하고 이 막 그냥 엮으려고 이런 그러네. 언론들이 계속 이야기가 예. 나오면은 예. 같이 뭔가 저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처음에 지금 그 저기 잡혀올 때마다 김성태 그 회장이 전 회장이 뭐 별다른 게 없을 것 같더니 하여튼 일단 검찰 가니까 뭘 계속 막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그것도 지금 조선일보를 제가 읽어 보니까 네. 조선일보에 나오는 게 상당히 송금했다는 취지로 취지로 취지라는 그렇지. 말은 직접 네. 줬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네, 네, 그리고 네, 취지라는 말은 그렇게 내가 이해한다라는 네. 뜻이잖아요. 취지라는 게. 근데 이런 헤드라인만 보면 이미 300만 달러 받았어요 이미. 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방북을 위해 300만 원 달러를 네. 보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송금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네. 모르는 사람들은 이 찍들이나 뭐 그쪽 지지자들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조홍천이 또 아주 응천이 형이요. 5천만 원 옳은 이야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 돈을 갖다가 보냈다라고 하는 시점이 네. 골 때려요. 네. 우리가 하노이 노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에서 회담 예. 하고 난 다음에 예. 하노이 가서 완전히 깨졌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하노이 노딜이 있었던 게 이제 2019년 3월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돈을 줬다는 게 그것도 이재명이 방북을 하기 위해서 돈을 줬고 이재명이 방북하면은 카 퍼레이드도 하고 뭐 엄청나게 하는 행사를 하기 네. 위해서 돈을 줬다고 하는데 네. 그게 11월이에요. 돈 준 시점이. 아. 그럼 하노이 노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음. 남북 관계가 경색됐는지 다 알잖아요. 뭐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뭐 그거 완전 났잖아요. 완전 경색돼가지고 그냥 경색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그렇죠. 그쪽에서 장난다고 쌍소리 할 나오고 난리가 났죠. 네. 그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김정은은 입을 좀 닫고 있었지만 그렇죠. 이제 실무 협상 파트너들은 막 정말 거의 쌍시옷 소리들이 그렇죠, 나오고 그렇죠. 그때 막 네. 트럼프를 상대로 해서 네. 엄청나게 쏟아냈고 우리나라는 그냥 덩달아 아무 짓도 못하는 그런 네. 상황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통일부 장관을 교체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뭔가 이 경색 국면을 풀어봐라. 네, 그런데 네, 그 네. 무능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죠. 거짓말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떤 미친놈이 네. 누가 그 이재명을 방북 상황 네. 보내기 위해서 돈을 주며 그러니까요. 이재명 지사는 또 무슨 그때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는데 네. 무슨 생각으로 거기서 그걸 가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그 대표가 신작 소설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라고 저는 늘 배웁니다 이분한테 글을 작가로서 이 정도면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소설이면 와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된다면. 사실은 이제 김성태 씨 경우에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뭐 이재명하고 연계관계가 있는 것처럼 계속 군부를 떼고 그 그것도 쏙 들어왔어. 태국에 있는 사람을 붙들어 올 때도 뭐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네네. 그거 가지고는 아예 기소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송금했는 내용이 이제 드러나니까 예. 그거를 마치 이재명이 방북하기 위해서 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내용들이 김성태가 그 북한하고 그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건 본인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약간 근데 거기에 이재명이 왜 끼어듭니까? 그러니까요. 뭐 통화 한 번 했다고 뭐 그런 건가? 그러니까 조홍천이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그러겠죠. 시점상으로 볼 때 말이 안 시점상으로 저희 하노이 노딜이 정확하게 27일, 29일 요 사이에 이루어졌네요. 2월 네네. 27일에서 29일. 그리고 나서 11월 정도 되면요. 남북관계 파탄을 걱정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개뻥이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맞춰가면서 조작질을 해도 사실 이게 뭐 작가 노릇을 하려면은 이런 그 시점이나 시간별 이런 거 그런 갖다가 고증이 맞춰놔야 부족하다 하는데.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죠. 예. 이건 거의 뭐 조선 초기에 배워야 되네. 그 조선과 그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청나라 그 당시에는 국경지대에서 뭐 세종이 그때 네. 당시에 뭐 지금 그 기생집에 들어들었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조선 구마사 사건이라고 아시죠? 예. 뭐 갑자기 그 끝날 때쯤 사건이 되니까 나와가지고 흥미진진해지네요. 예. 그래서 완전히 세종이 기생집을 조선 구마사 그 드라마가 나중에 어떻게 됐죠? 예, 엄청난 지탄을 받고 박살이 났잖아요.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 진짜 뭐, 전혀 얘기 안 하고 가시는 겁니까? 애꿎은 세종만 괴롭힘을 당하다가 아니, 끝날 내일 것 같은데. 예. 그 내일 시사부로한테 모든 걸 그 얘기를 내일 요거를 저희가 이제 예고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예. 왜냐하면 좀 오늘 또 중요한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좀 예. 빠지긴 했는데 저희가 그 지난 주말에 그 저기 토요일 날 그 굉장히 좀 우리 민주 진영에서 폭력 사건, 폭행 사건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검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할 때 네. 이재명과 함께 연대하자라고 하면서 네네. 시민들이 모였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정문, 동문, 서문 이렇게 문이 3개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디로 입장을 할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동문이나 정문 쪽으로 입장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길이 넓은 데가 서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서문 앞으로 당당히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그게 엠바고가 걸려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시사타파 박가리 이쪽에서 그걸 먼저 알고 네. 모든 곳에다가 다 서문, 동문, 정문 앞에다 다 이렇게 집회 신고를 해놨다가 서문 쪽을 선택을 그 정보를 듣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거기를 자기네들이 선점했다고 해서 네. 다른 뭐 예를 들어 인천 촛불행동이니 이런 데들을 전부 쫓아내고 거기에 그 천막을 친 거예요. 네네. 그래놓고 거기서 이제 우익들과 함께 스피커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취재를 하겠다고 우리 시사부로도 네. 그 거기 앞으로 갔었고 갔죠. 그리고 저도 갔었어요. 아, 저도 갔죠. 그 앞에 예. 그렇게 갔었고 사자우도 가고 사자우 사자우도 TV도 갔죠, 이제 예. 그 서문 앞에서 거기다가 이제 천막을 하나 치기 위해서 갔었는데 사자우 TV는 폭행을 당했고요.
그래서 지금 뇌진탕 소견이 있다고 진단서가 맞는 나온 장면 영상도 지금 돌고 있죠. 예. 많이. 예. 그게 누구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박가리 김학현 대표한테 직접 맞았어요. 그럼 같은 진영이라고 예. 하는 사람들한테 맞았다는 예. 거예요? 그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뭐 쌍소리를 막 하면서 우리가 먼저 잡아놓은 자리에 들어왔다는 예, 거예요. 너희는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건 무슨 임대는 것도 감히 아닌데. 얻다가 예? 임대한 것도 아닌데. 임대도 아니죠. 집회 신고를 했는데 집회 신고를 했다고 집회하러 같이 갔잖아. 자기네들이 우선 집회 신고를 한 사람들의 권리래. 권리로 너희들은 못 찍어 오지도 못해. 특히 찍지 못하게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윤석열이 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왜 언론 탄압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당당하게 들고 갔거든요. 나한테는 뭐 아무도 짓도 못하던데. 키가 커서. 등치에서 좀 밀렸는가 봐. 진짜. 근데 이제 그 어제 이제 열린 공감에서 이제 그분들이 그 자기들 나름대로 해명은 했습니다. 뭐그 사자우 쪽에서는 이제 동문 쪽으로 원래 가려고 했잖아요. 안에서 원래는 서문 쪽에서 하려고 하다가 이제 동문 쪽으로 우리 가자 뭐 했는데 뭐 오해를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약간의 뭐 신랑이나 몸싸움이 있다라고 본인들께서는 방송에서 해명을 영상을 했지만 보세요. 약간의 신랑입니까 그게? 그것은 이제 좀 그거보다는 약간 좀 도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잘못은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시사부로나 이런 거에서 뭐 깃발을 뺏으려고 했다던가, 예, 뭐 거기에 당원,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당원이죠. 예. 시사부로랑 같이 갔으니까요. 그 여성분을 밀쳤다거나. 밀친 정도가 근데 아니라 웃긴 게 영상을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개국본이라는 그 모자를 쓰신 한 분이 그 열린민주당 당원을 밀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개국본이에요. 근데 GGB라고 써 있으니까요. 어쨌든 폭력은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논란입니다. 일단은 뭐 저희들이 뭐 사자우는 뭐 많이 맞았나요? 그 일단은 내진탕 뭐 그 한 방을 제대로 맞아가지고. 네, 그 장면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거기만 맞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부터 오셨다고 하는 한 시민도 이제 그렇게 네. 공격을 당했고 예. 건강지인 TV도 거기서 뭐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폭행 비슷한 걸 그쵸. 당했고 그렇게 폭행을 당한 유튜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 공통적인 거는 10만 이하의 중소 유튜버들이다. 아이고 저도 갔으면 맞았겠네요. 그렇죠. 아유 빨리 몸집을 키워서 저희 아농구 TV 10만 이상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다고 어디 가서 또 맞고 지내진 않아요. 저처럼 19만 정도 되면은 야, 이거 못 안 맞아. 건드리는 거야. 이러니까 안 맞은 거야 거기 가서. 아이고. 우리도 빨리 19만 가야 돼. 그러니까요. 우리도 맞기 싫습니다. 맞기엔 이제 나이가 좀 많아요. 예. 아니 좋습니다. 좀 맞아도 안 아플 것 같은데. 형 조선의 4번 작가입니다. 네, 제가 이대호보다 몇 킬로 덜 나가요. 예. 근데 진짜 4번 작가라고 하면은 사실은 거의 퇴물인 작가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잠시만. 1번, 2번 나 이거 고소한다. 뭐? 고소할 거야. 다 고소할 거야. 1번, 2번에서 보통 쓰잖아. 3번까지도 잘 안 가. 아, 형님. 보도 작가도 3번 정도지. 야구에 4번이면 거의 뭐 스크립트 아니야. 자, 아농구 TV 내일 시사부로님이 또 내일 또 이야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예고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 또 인터뷰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내일 시사부로님하고 또 자세한 얘기 나눌 거니까요. 내일 아농구 TV 8시 잊지 마시고 8시 아농구 TV 꼭 시청해 주시기 자,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이동형 TV로 넘어가 주세요. 이동 김성수 나옵니다. 안녕. 네.